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대표님, 예. 제가 요즘에 날이 갈수록 젊어지신다고 했는데 예. 아니 오늘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이렇게 청자켓으로 이렇게 멋지게. 아니 이게 네. 한 번씩 왜 이런 걸 입고 싶을 때 있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오늘 야성 진짜. 제임스 딘을 닮지는 않았지만 느낌 있으신데요? 제임스 딘 컨셉으로 그죠? 예. 바나나 컨셉. 그럼 이런 패션이면은요, 네. 대표님 그 포르쉐 말고 네.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렇죠, 할리. 그렇죠, 맞아, 할리 뭐였죠? 할리 데이비슨. 네. 대표님 그때 지난번에 이렇게 물고 가시다가 한번 넘어져서. 넘어져서 다른 분이 도와주셨다고. 예. 지나가는 그 배달하시는 분한테 진짜요?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지켰어요. 그게 한 번 넘어지면 네. 이렇게 세우기 힘들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잘 어울리시는데. 이게 이제 최민수 씨 기억나시죠? 모래시계. 모래시계?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시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원래 최민수 씨가 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성대모사 굉장히 잘하시네요, 대표님. 앞서서는 아까 삼성 고버스 이제 원유, 그 WTI 선물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또 오늘 시황 또 짚어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다시 뭐 외국인도 돌아와 주고, 기관의 수급도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네, 어제도. 근데 이게 오늘도 보면 네. 시장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장이었고, 네. 내가 이제 오르기를 바랬던 종목들은 많이 안 올라주고. 아니, 대표님. LG 이노텍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은데, 진짜. 이게 왜 거꾸로 백스텝을 왜 밟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너무 안 깜짝 되는데. 놀라서 기사도 봤는데 3Q,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 지금은 어찌됐든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네. 그 지금 전기 전자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기 전자 쪽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네. 이걸로 인해서 애플의 생산 지연, 그다음에 애플카의 지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반도체 부품 공급도 수급이 딸리고 있다. 즉 이제 공급이 딸리고 있다. 이 관점에서 네. 결국은 공급을 제대로 원활히 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 전자 쪽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다. 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네. 제가 오늘 네. 제가 미팅하고 갔잖아요. 맞아요. 누구 만난지 아세요? 누구 만나셨어요, 오늘? 강남에 건물을 4채나 갖고 계시는 그냥 건물도 아니에요. 그럼요? 어떤 건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빌딩이었어요. 일반 건물이 아니고? 우리 신 팀장님도 같이 봤는데 그게 완전 빌딩이에요. 그분 건물 꼭대기에서 우와. 그분과 만나서 네. 뭐 이것저것 저를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정말요?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누구시게요? 그래갖고 이제 성함은 못 밝혀드리고 정말요? 예. 힌트라도. 그래서 점심을 융성하게 대접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의 말이 걸작이에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친구분들이 네. 주식 자꾸 빠지면 네. 전화가 온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막 전화가 온대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팔면 되지. 와. 아니 뭐 조금 샀는데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분 나쁘다 이런 거예요. 기분만 나쁘지. 그 용돈벌이도 안 되고. 우와. 도대체 용돈이 얼마씩일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차라리 지금 좀 떨어져줘가 좀 많이 좀 담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사고 뭐 바로 올라가 버리면 뭐 얼마 담지도 못하고 기분만 나쁘다 이렇게. 와. 그냥 마인드 자체가 달라. 완전 다르시네요. 예. 아니 많이 빠진다 싶으면 좀 더 담으면 되는 거고. 다 사람들 죽겠다 싶으면 많이 좀 담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건 가진 분의 여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안정적인 캐시플로. 야, 강남 맞아요. 빌딩 4개면요. 진짜. 한 달에 월세만 얼마 들어보겠어요. 저보고 이제 대형주 좀 자기 살 만한 게 없느냐. 추천해달라고 그러셨군요. 뭐 꼭 추천이라기보다는 시장을 보는 전반적인 견해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역시. 예. 그렇죠. 아무래도 종목보다는 그렇죠. 시장 흐름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제대로 그 마인드 하시네.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진짜 마인드가 다르시네요. 그렇게 가야지. 아이고, 참. 또.
돈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가야지. 그래 진짜 돈을 벌지. 맞아요. 돈 버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대표님. 그러니까. 마인드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시네요. 마인드 준비됐어요? 그럼요. 네, 제 마인드 준비됐습니다. 이제 수익률 대회 참가. 맞습니다. 제가 수익률 대회 어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10위권을 목표로 쭉 가자! 가자! 예, 그걸로 한번 맞아요. 가보자고요. 좋아요. 자, 응원해주시고요. 그래서 네. 시장이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어디에 많이 쏠렸느냐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수급이 어디 쪽으로 쏠렸는가? 그러니까 오늘 막 올라온 종목들 보면 네. 야, 이건 시장이 극도의 투기 바람일까? 어.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를 시장이 찾고 있는 걸까? 왜? NFT. 그죠? 네. 위메이드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오 겁나게 올라옵니다. 그죠? 맞아요. 위메이드 지금도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10% 가까이 올랐죠. 너무 많이 그죠? 올랐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옥션. 야 서울 이거 옥션. 그림을 NFT 코인화 시키겠다. 이 얘기. 즉, 예. 그거 했었잖아요. 우리가. 대표님께서 이미 수개월 전에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그때 이유진 아나운서 있을 때 얘기했어요. 벌써 맞아요. 우리 그때. 몇 개월 전이에요. 네, 서울 옥션. 아이고 이제 최초기에. NFT 개념으로 보면 네. 좋을 수밖에 없다고. 진짜 결국엔 미래 가치를 그렇죠. 가버리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와, 그래서 좋다. 이제 그런 걸로 지금 네. 이제 시장이 자꾸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오늘 뭐 야놀자 상장 관련해서 네. 하나투자증권이 뭐 오늘 15% 이상 갑자기 하나 계열사가 요새 상당한 강세를 띠고 있어요. 하나 쪽이 네. 김성현 회장에서 이제 김동관 이제 3세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어.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3세들이 뭔가 요새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신바람, 맞아요. 새로운 바람. 신바람. 그렇죠. 그런 바람들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이거를 지금 극도의 투기 바람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게요. 일단은 새로운 투자처로 좀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네. 첫 번째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맞아요.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죠? 블록체인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대표님. 그죠? NFT, 진짜. 대체 불가 토큰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갈 맞아요. 거예요. 한때요, 대표님. 네. 그 비트코인 폭락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대표님께서는 그때가 기회다라고 하셨고, 가상화폐 시장 절대 안 죽는다. 그렇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상장까지 추진이 되니까요. 그렇죠. 실제로요. 네. 네. 뭐 비트코인은 뭐 7,600만 원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고, 네. 계속된 어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진짜 이게 투기 바람인지, 정말 새로운 투기 바람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떤 약간의 투기성 개념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지금 그 뮤직하우에서 롤린이란 곡이 거의 이제 그러니까 저작권을 나눠 가진 사람 중에 그 한 저작권당 네. 그죠? 한 곡의 저작권이 아니에요. 그게 수없이 나눠져 그렇죠. 공모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지금 100만 원에 넘어간다. 사실 그 저작권료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100만 원에 넘어간다. 이게 약간 투기성 바람이 분 거예요. 몰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쏠림 현상. 쏠림 현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네. 사람들이 많이 찾고 몰리니까 희귀성은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대표님, 네. 이렇게 바람이 불 때요. 그렇다면 우리 안전하게 좀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같이 매기가 유입되는 그쪽으로 같이 가야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지 어떤 포지션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사실은 심리가 네. 뭐 이런 올라타는 즉 어딜 사도 무릎이라고 생각하고 익절가와 손절가를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이런 종목 올라타셔도 돼요. 네. 수급이 이렇게 강력한 그렇죠. 섹터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추세를 타면 네. 익절가만 잘 올라가면서 차익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멘탈이 강한 분이 그렇죠. 돼야겠어요.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변동성에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이 종목에 올라타는 순간 수익은 조금밖에 못 보고 네. 손실은 이빨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손실 들고 이빨이 계시다가. 커진 상황에서 그거 할 수 그렇죠. 있다니까. 손절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차트와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어떤 추세적 분석이 안 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거는 주식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추세를 탄다는 건. 추세 타는 종목을 내가 올라탄다는 건 네. 주식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의 얘기고 일반 시청자분들이 그걸 따라하다가는 불안하니까 수익은 조금밖에 못 봐요. 한 몇 프로 오르면 얼른 손가가 팔아버려요. 익절가 잡지도 않아. 얼른 손가가 팔아버려요. 근데 수익은 2% 먹을 거 들어가면서 네. 만약에 이게 빠지면 마이너스 20까지 견딘다니까요. 또 이런 분들이. 맞아요. 존버가 결국 잡는다. 전부가 답이다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손실은 마이너스 20%까지 참으면서 수익은 2%도 못 보고 빠져나올 거 뭐하러 들어가냐고. 아예 들어가지는 뭐. 이런 건 아예 안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정말 주식을 차라리 돈 놔두면 되지, 그죠? 맞아요. 적금 드시는 게 나을 그렇지 수도 그냥 있죠. 현금 놔두는 게 낫지. 어, 이게 습관이 돼요 잘못하면. 이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극강의 평온 공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되느냐는 얘기죠. 이게 그러다 탈출하시면서 그래서 탈출, 손절. 결국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부분들. 아예 장기적으로도 못 들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어쨌든 간에 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이건 포지션을 나눌 수밖에, 달리할 포지션을 없다.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맞는 게 네. 비트코인이 한때 뭐 최근에 급락까지 나왔을 때도 맞아요. 그죠? 급락 나왔을 때 그때 난리 사실 아니었죠. 그때 담으라 해놓고 나도 못 담았어요. 정말요? 네, 나도 팔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떨어지길 바란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제 한참 진짜 막 비트코인이 막 바닥을 끓기를 발렸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바닥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못 바닥을 담았어요. 알지 못해요. 못 담았는데 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못 담았어요. 진짜 이더리움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못 담았어요. 이더리움 그때 강조해 주신 네, 거죠. 이더리움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맞아요. 강조해주고도 못 담았어요. 아쉽습니다. 못 담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못 담았는데. 그럼요. 더- 그렇다고 더 지금 내올 여기 줄 따라가요? 알았는데. 에이, 나는 그런 짓 안 그렇죠. 해요. 얼마든지 지금 투자할 게 많은데. 원유도 투자할 게 있고, 지금 맞아요. 원유 하락 쪽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죠? 투자할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로? 주식도 올라간. 할 게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세 탄 거를 하는 거는요, 딱 언제만 저는 하느냐. 추세 막 타는 거를 막 샀다 팔았다 하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혹시 그 정확한 정보를 아실 때 아닌가요? 아니요. 그럼요? 수익률 대회 때. 수익률 대회 때. 수익률 대회 때만 그거 합니다. 네. 빠르게 들어갔다가 빠르게 들어갔다가 추세 타면 쫙 째고 가버려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15,800원 딱 뚫으니까 제가 그 큐브 엔터. 큐브 엔터 맞아요. 자, 지금부터는 잽니다 했죠, 내가. 네. 15,000원 터치 안 하나 무조건 째고 갑니다. 네. 와. 왜? 이미 15,000원, 그래, 꺾여갖고 15,000원 내려와도 수익인데 뭐. 맞아요. 쭉 째갖고 뭐 17,000원, 18,000원 가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고. 그죠? 이미 네. 반은 또 차익이 나는 거 맞아요. 있고. 뭐가 답답해요? 아쉬울 게 없어. 아쉬울 게 없지. 그 큐브엔트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잘 오늘도. 가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추세 타는 것들을 따라가기 힘들죠. 추세 딱 탈 때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를 계속 타면 들고 가고, 추세를 안 타면 거기서? 입절해버리고. 와. 그래, 계속 수익률 때. 그러니까 그때는 바빠요. 정신도 없습니다. 추세 타는 거, 연락이 아침마다 추세 타는 거 다 찾아요. 대표님 근데 진짜 고수신 게요. 네. 저는 대표님께서 그 어떤 넓은 해안을 가지고 네. 중장기주에 상당히 강하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초단타 매매 그리고 추세 매매까지도 확실하게 하신다는 그 그럼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 소문이 네. 사실이었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 대회 때는 네. 명도 잘라지고 다른 거 뭐. 이게 제가 실제로 그 신청해 보니까 네. 12월 초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네. 한 달 조금 넘어요. 예, 그 기간 안에. 그거는 그나마 한 달이나 좀 넘죠.
대표님 때는 어떠셨어요? 환경 수익률 때는 4주밖에 안 했어요. 딱 한 달. 딱 한 달도 아니지. 거래일수로 따지면 약 20일밖에 안 돼요. 4주 만에. 그거를 100몇십 프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추세 타고 막 추세 타고 꺾였다 싶으면 또 팔고 추세 타고 꺾였다 싶으면 팔고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식사는 어떻게 하시면서 매매하셨나요?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때는 이거 해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트레일링 스탑 걸어놓고 네. 스탑로스 걸어놓고 또 먹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명이 짧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이빨 받죠. 거기서 만약에 손절 탁 놔보세요. 한번 탁 꺾이는 순간 네. 한 번 이게 10위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번을 안 꺾여야 돼요. 제가 저번에 10위권 안에 들어갔지만 그때 두산 퓨얼셀 잘못 잡아가 그 두산 퓨얼셀만 안 잘못 잡았으면 내 그때 3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어머, 세상에 3위권이요? 네, 3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너무 아쉽다. 그 두산 그러니까 퓨얼셀. 두산 퓨얼셀 한 번 꺾였다가 갔는데도 그때 10위 안에 들어갔거든요. 어머, 한 번 그러니까. 꺾이는 게 무섭네요. 한 번 꺾이는 게 무섭다니까요. 왜? 스님 때때 몰빵을 맞아요. 몰빵 신용 미수 풀 때리거든요.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한 번 꺾이면 큰일 나. 이렇게 그래요. 아니, 그때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네, 여유가 그러니까 없는. 여유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하던 주식 하던 습관하고 완전 달라져요. 그렇네요. 까멜레온. 네, 모습을 변화시켜야 돼. 상당히 그러니까. 멋지십니다. 왜요? 진짜 뭐가 멋져요? 카멜레온 같이 정말로 이 노래 가사와 같이 아니. 정말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진행을 이게 하는 게 주식은 기술적 멋지세요. 분석으로 따지면 네. 만 가지 이상의 기술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요. 네.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고 이연령 비연령식이에요, 사실은. 그걸 배우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건 무리예요. 네. 기술적 분석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은 네. 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 예. 경험도 포함이 그렇죠. 되나요? 감 경험이. 그러니까 그거지. 이걸 뭘 맞네요. 그- 학습으로는 될 수 없다. 학습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 초단타 매매하는 스캘퍼, 네. 김봉호 씨, 그분도 봐보세요. 뭐 어떻게 하느냐. 시장 좋을 땐 수익 내요. 시장 나쁠 땐 손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버나잇을 안 할 뿐이에요. 오버나잇. 자기는 오버나잇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 내일까지 쥐고 가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청산을 해요. 거의 하루에. 근데 추세 타면 청산할 이유가 뭐 있어요? 맞아요. 추세 타고 가는 건데. 익절감 잘 잡고 하면 돼.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겁이 나는 이유는 어떤 장에서 폭락이 나오면 그게 개파락을 심하게 띄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추세 탄 종목들은 개파락 그렇게 심하게 안 띄웁니다. 왜 안 띄우느냐? 이미 추세를 탔다는 건 수급이 그만큼 몰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아도 될 만큼 뭐 몇 억치는 쉽게 팔아나가는 그렇게 수급이 몰려있는 네.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요즘 매매가. 그런데 기다리는 매매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 주식은요, 누군가 손을 대지 않으면 계속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 흐르는 걸 견뎌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걸 견뎌내야 결국은 추세가 제대로 갈 때 올라오는데 그걸 흐르는 걸 견뎌낼 때 아이고 죽겠네 하다 보면 추세 제대로 타고 올라올 때 아이고 본전 이상 왔네 이러고 팔아버린다니까. 그게 추세 쭉 타고 가면 내가 그거 얼마에 가지고 있는 줄 아나? 이렇게. 그게 뭔 소용이냐고. 그렇죠. 나는 이미 1% 팔았는데. 1%로 나오는데. 뭐 그게 100% 가면 무슨 소용이고 뭐 200% 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맞아요. 나는 이미 팔았는데. 얼마에 갖고 있었다. 내가 얼마에 갖고 있는지 아나? 뭐가 중요하다고. 무엇이 중요한디. 맞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전략이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다면. 심리상 네. 추세를 탁 타고 올라갈 때 들어갔는데 네. 추세가 꺾인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이너스가 5% 이상, 6% 이상 막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추세가 아무리 눈에 보여도 그 추세를 못 견딘다니까요. 변동성 때문에 못 견딘다니까. 하긴요, 맞아요. 변동성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5% 갔다가 2% 이상 올라오잖아요. 무조건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언제나 익절은 옳다라는 말로 그때 그걸 위안 삼으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익절을 또 그때 너무 잘하시고요. 그렇죠. 그죠. 네. 수익 좋게 근데 드시고. 그게 오늘도 위메이드 사실은 아침에 들어갈까 말까 깜짝깜짝대고 있어요. 왜 추세는 이미 탔으니까. 네. 근데 그걸 2%대 따라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국은 2% 이상 잘 못 먹고 나와요. 특히 큰 금액 들어가면. 맞아요. 근데 그게 오늘 15% 16%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었을까? 못 들어간다. 심리적으로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네. 그거는 많은 경험과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경험의 그냥 깡! 이게 없는 다음에는 힘들어요. 웬만한 깡이 아니면 그렇죠. 버틸 수가 없겠네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게 큰 돈이 또 왔다 갔다 그리는 게 눈에 보이면 네. 이게 심장이 쪼그라들죠. 1,500만 원, 1,800만 원, 1,800만 다시 1,2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수익 나 있다가 1,800만 다시 700만 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수명이 짧아요. 이걸로 보면 뭐 원숭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죠? 진짜. 그렇다면 대표님, 어쨌든 저희가 추세 매매는 이제 일반적인 분들께서는 이제 따라하기 어렵다. 원래 근데 네. 추세 추정은 사실 원래 원칙상으로 굉장히 옳은 방식입니다. 원래는 옳지만 원래는 전문적인 옳죠.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 그렇죠?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만큼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우리 같이 뭐 미팅 많이 다니고 이동 많고 이러면 사실 힘들어요. 그럴 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익률 대회 참가하고 이럴 때는 네. 아예 연락을 두절시키고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던. 그 그죠? 기간 동안. 그 기간 그러실 동안은 수밖에 없겠어요. 계속 기사 살피고 다시 보고 기사 살피고 추세 탈 게 뭐 있나 다시 연구하고 공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추세 지금 시장의 매수 추세가 어디 쪽에 몰려 있나 그거 계속 보고 자 솔직히 말해서 네. 한전 KPS 뭐 2만 원대 그때 네. 이거 추세 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추세만 타는 거 쫙 잡아가 쫙 째고 갔으면 그 100% 넘어간 거예요. 맞아요. 단기간에 100%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대형주 같은 거, 한전 KPS 같은 거 단기간에 100% 넘어가 봐요. 그게 증거금률 그때 30%짜리였는데 네. 30%짜리면 내 돈 1,000만 원 갖고 3,000만 원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신용도 된 종목이 없고.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1억 리그에 참가했어요. 그 1억을 몰빵했어.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추세 신용까지 타가지고. 탁 질렀어. 30%짜리니까. 와, 3억을 질렀어. 3억. 그럼 3억 6억 됐잖아요. 그럼 몇 프로가 돼요? 600%가 나오는 거예요. 대박이다. 600%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왜? 신용까지 내 돈 있으니까. 1억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대회 때는 레버리지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쓰는 게 어려운 거네요. 미수도 팍 쓰고 막 미수 때리고 막 신용 때리고 신용 풀 때리고 막 이렇게 해요. 수익인데. 진짜. 어쩔 수 없어.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린 매매를 하냐고. 그러니까 추세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네. 이해는 좀 되죠? 이해가 됩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 추세 매매를 어쨌든 우리 따라가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대표님. 그 이게 네. 새로운 재료면 더 좋아요. 시장이 새로운 재료. 뭐 예를 들면 내일 뭐 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뭔데요? 코로나보다 더 심하게 터져. 그럼 이제 더 큰 슈퍼바이러스가 터져.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게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거든요. 그거 따라가면 무조건 수익이 돼. 새로운 재료가 시장에 던져졌을 때 그때 딱 잡아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이제 추세 탈 때, 추세 탁 타는 시점. 타는 시점에 어떤 상승 구간에 딱 그렇죠. 접어들었을 때. 그렇죠. 어쨌든 그 이게 장기적 재료가 될지, 네. 중장기적, 단중기적 재료가 될지, 단기적 재료가 될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이 알려줘요. 그건 참 결국에는 익스피리언스가 네. 알려줍니다. 결국에는 그냥 꽁으로 얻어지는 건 정말 없네요. 없어요. 그게 결국에는. 이게 주식이 그 누구나 경험도 없이 그 다음에 뭐 어떤 심리적 부분도 없이 그리고 정확한 정보도 없이 가장 중요한 건 심리지만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뛰어들어온다. 솔직히 말하면 방망이 들고 탱크하고 싸우는 거예요. 빨리방망이 들고. 그렇네요. 포졸이 탱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포졸이 탱크하고. 아니. 이야, 너 뭐야? 이거 뭔지? 이게 탱크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게임이 아예 안 게임이 되네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나지.
자,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예 대표님과 함께 하면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대표님?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저희는 그래도 든든합니다. 당근이지. 당근이지. 네. 아니 이렇게까지 시장 잘 맞아요. 읊어드리는데 정확하게 저점 맞춰드렸지. 현금 비중 만들어야 될 때 다 알려드렸지. 그 레버리지 쓸 때 다 알려드렸지. 심지어. 뭐가 그거냐고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장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확실히 느꼈으면 그 시장의 중요성 따라 그대로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거든. 시장 딱 네. 중심 잡고 가보자고. 맞아요. 중심 잡고 시황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시황에 따라서 이 수익률 대 참가도 시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과 전술이 계속 동일하면요. 상대가 눈치채는 순간 그 전략과 전술은 깨지게 돼 있어요. 시장이 유기적으로 변하는데 나는 동일한 전략과 전술을 쓴다. 이 지겠다는 얘기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그리고 제대로 된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 가지 보시다 보면 헷갈려요. 이놈은 올라간다 했다가 저놈은 떨어진다 했다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중심 잘 안 잡아주잖아요. 빠지면 더 빠진다고 지랄하고. 그러니까요. 그죠? 올라오면 더 간다고 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무 도움 안 돼요. 혼란스럽기만 하니까. 혼란스럽기만. 네. 확실하게 얘기 드립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든든한 버팀목. 그 방송만 보세요. 네. 그 방송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점.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이라도 이깁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심리 상태를 모르고 투자를 하니까 자꾸 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죠. 네, 그리고 내일 정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꿀팁들 많이 알려주셨으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기대해보자, 출세! 추세 기대해보자. 가자! 가자! 안녕!